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대 모비스 남는 3경기부터 볼게요. 일단 이 경기를 좀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가 일단 LG의 체력 저하가 좀 있어요. 연장 혈투 이후라는 점, 그리고 양홍석의 결장까지 있다는 점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좀 우려는 좀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좀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모비스는 빠른 템포를 상대로 흔드는 팀은 아니고 오히려 수비를 좀 앞세운 지공 위주의 농구를 좀 선호합니다. 이는 곧 경기의 전체 페이스가 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체력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LG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 최악의 조건이 아니죠. 오히려 역으로 변수는 모비스의 공격 완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현하고 함지훈의 하이포스트 플레이는 안정적이지만 이는 흐름 유지에 가깝지 격차를 벌리는 공격은 아니에요. LG가 연속 수비에서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모비스가 연속 득점으로 치고 나갈 장면은 제한적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반면에 LG는 마레이라는 확실한 득점 및 파울 유도 카드가 있고요. 공격에 막히는 순간에도 파울로 끊어가며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6 이상의 3점 슛은 수비가 터질 때 한 번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누가 더 잘하느냐 라기보다 누가 덜 무너지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직전 대패의 충격으로 수비 집중력은 올라갈 수 있으나 공격에서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반면 LG는 단조롭지만 실패 확률이 낮은 공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LG 승, LG 오마까지 보는 걸로 좀 선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는 3포지션인데 어느 정도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좀 볼게요. KCC 대 삼성, 서울 삼성. 일단은 이 부산 장판이 체력적,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평가는 지배적이죠. 아무래도 다만 전술적 상성을 뜯어보면 서울 삼성이 오늘 업셋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최준용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최준용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부터 KCC 수비의 핵심인데 그가 없는 KCC의 장판의 인사이드 코트는 앤드류 니콜슨과 복귀한 이원석이 지키는 삼성 상대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은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특히 삼성의 앤드류 니콜슨이 현재 화력이 엄청난 결정에 달해 있습니다. 직전 정관장전에서 32득점을 기록하며 골밑을 폭격한 니콜슨은 수비 범위가 넓은 최준용이 빠진 장판 골밑 상대로 수월한 공격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원석이 가세하며 높이의 우위마저 점령한 삼성은 KCC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바운드 사수 능력을 집요하게 좀 파고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백코트에서 허웅 형제의 파괴력은 인정해야 하지만 삼성은 이관희, 구탕, 한호빈 등 가용 자원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공세를 통해 KCC 가드진을 40분 내내 괴롭힌다면 오이를 신 KCC 경기 감각 저하를 틈타 삼성의 외곽포가 다시 한번 터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삼성의 4.5 핸디캡 승리는 물론 단판 승부에서의 역전승, 업셋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남농 SK 대 서울. 먼저 서울 SK는 EASL 아시아리그 조 1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지만 팀 수비의 핵인 오재현이 잠깐만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방역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앞선 수비에 기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더불어 안영준의 부재 속에 오재현마저 빠진 SK는 자밀 원희에 대한 의존도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고양선호는 반등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스 이정현이 완벽한 컨디션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리투아니아 출신 빅맨 모치카의 합류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손호의 고질적 약점이었던 높이와 스크린 퀄리티가 보완되면서 이정현과 이재도의 외곽 포인트가 더욱 위력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SK 체력 저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틀 전 EASL에서 40분을 뛴 원희의 체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3일을 쉰 손호의 기동력을 제어하기란 좀 부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특히 이정현을 전담 마크할 오재현의 부재가 SK에게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 손호의 화력이 SK 헐거는 외곽을 공격하면서 핸디캡 범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 그리고 더불어 오버 또한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1순위 오버, 그리고 손호의 프렌을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농구 두 경기 볼게요.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는 당연히 KB가 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오늘의 게임의 변수는 휴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후 4일 동안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했고, 반면에 KB는 직전 우리은행과의 거의 준 플레이오프 혈투를 치른 뒤 불과 이틀 휴식만을 거쳐 또 원정 경기에 나오게 됩니다. 특히 주전 의존도가 높은 김밥 특성상 이 일정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지수가 골밑을 지키고 있는 김밥을 상대로 죄송합니다. 김밥이라는 게 웃겨서 KB를 상대로 정우버보다는 외곽과 트랜지션으로 공간을 넓히는 전략으로 좀 접근할 것 같은데, 최의샘의 스트레치 역할과 누이 미마의 기동력은 박지수를 좀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고, 신이슬, 신지현이 외곽에서의 화력 집중을 더해 좀 이런 부분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오늘 경기 예상이 됩니다. 김밥 입장에서는 박지수의 출전 시간 관리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길게 가져갈 경우 후반 체력 저하가 좀 뚜렷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벤치로 물러나는 순간 신한은행의 좀 스피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경기는 KB가 점수를 벌리라는 경기라기보다 신한은행이 끝까지 좀 따라붙는 접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력차는 존재하지만 일정에 맞는 흐름, 이런 부담, 기온점치고 연령이 높지만 오버를 좀 보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자농구 두 번째 경기 삼성 대 우리은행. 삼성생명이 4일 휴식 후 3연승의 기세를 앞세워 우리은행을 만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우세가 좀 점쳐져요. 하지만 좀 농구는 흐름의 스포츠인 동시에 상성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우리은행은 최근 몇 시즌 동안 삼성생명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며 일종의 심리적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체력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측하는 이유는 그 팀이 가진 이성우의 시스템 수비,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김단비 선수와 직접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체력을 소진한 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는 김단비의 컨디션의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배혜윤, 이해란 듀오가 높이에서 위협적이긴 하지만 우리은행은 단순한 맨투맨 수비가 아닌 정교한 도움 수비와 로테이션으로 삼성의 하이로우 게임을 좀 무력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백코트진 이주연, 조수아의 부상 이슈는 우리은행의 강력한 앞선 압박을 견디게 역부족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지와 나나미가 삼성의 불안한 리딩 라인을 흔든다면 경기는 체력 싸움이 아닌 턴오버 싸움으로 흔들릴 것이며, 여기에서 승기는 다시 한번 우리은행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접전 승부를 보고 오무 흐름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구는 두 경기 다 솔직히 좀 애매한데요. 이 경기는 가볍게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최근 한전한테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지금 시즌 들어 가장 최악의 좀 국면에 놓았는데, 외국인 에이스 러셀의 극심한 기복, 그리고 정지석의 컨디션 미회복, 그리고 리시브 라인의 붕괴가
지금 여러모로 겹친 상황입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시장 옥저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비에나 임성진을 중심으로 한 공격 밸런스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KB손해보험이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좀 공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김밥도 김밥이다. 네, 정리할게요. 네, 대한항공이 홈에서 그냥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한두 세트 따는 걸 흐름으로 해서 오버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오늘 좀 애매해요. 전체적으로 배구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오버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버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애매하지만 이 눈에 띄는 건 저거예요. 핸디 2.5 핸디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 현건이라면 2.5 마이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정관장도 만만치는 않긴 해요. 지금 팀 자체가 거의 시스템 지금 동계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막장인 상황인데 공격이 안 돼요. 네, 정관의 가장 큰 문제는 외인 자네트가 있는데 공성이 20%대예요. 아포짓이 이 정도면은 사실상 세터가 공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인쿠시가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구조인데 상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목조 다 들어오고 후방 가면 차가 떨어지고 패턴은 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박해민 리시버 효율도 참 바닥인 상황이라 이 배당은 이해는 되는데 핸디캡 2.5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건이 2.5는 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흐름이라면 좀 쉽진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정관장도 앞서 3대0 패배를 홈에서 만회한 흐름 그리고 브레이크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대비는 해왔을 거라는 그림은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2.5 프렌, 정관장 프렌 이번 시즌 올 시즌 마지막 홈 대결인 만큼 한 세트는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요. 오늘 조합은 이렇습니다. 주력은 SK 오버 그리고 연호 김밥스 KB 네 이게 주력을 보고 두 번째 주력 선호 프렌 그리고 신한 연홍 신한 오버 그리고 부주력은 여배 정가장 2.5 풀 그리고 남농 삼성 프렌 그리고 약간의 중배당 우리 오무 남배 오버 이런 조합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낮 경기라 지금 2시부터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봐주시고 네, 잘 골라서 뜻 맞는 거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잘 골라가면 승률이 있다. 저도 오늘 주력은 오늘도 역시 승산 또 주력만큼은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주력 두 번째도 괜찮고 주력 두 번째는 3배가 넘는데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해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60%? 그 정도로 봐요. 부주력도 나쁘진 않아요. 네, 아까 말한 정관장 풀도 해볼만 하고 삼성도 업세도 가능한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배당 이거 우리 오무가 어제 제가 한번 당해서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삼성이 홈에서 마인승이 없다는 데이터적 부분도 감안했을 때 오늘 삼성이 좀 그래도 연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접전 낼 것이다. 우리 역시 같이 좀 이렇게 접전 양상 서로 치고받는 흐름일 것이다. 그래서 오무 좀 보고 남배 역시 오버해서 이것도 한 2배 한 4배 4.5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4개 괜찮은 조합이고 잘 골라서 택일하시면은 어제처럼 좋은 연승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분석하고요. 일단은